네, 파스칼 2회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영은, 인수, 민지는 독서실, 농구장, 극장 각각 서로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래서 이렇게 세 명이 말을 해줬어요. 근데 위에 세 명 중 하나의 말만 참이었었을 때 그때 독서실, 농구, 극장에 간 사람을 차례대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표를 그려놓고 그냥 합답형에 맞춰서 하나씩 맞춰주시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표를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 영훈이, 그리고 인수, 그리고 민지 이렇게 세 명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 상태에서 장소는 독서실과 그리고 농구장 그리고 극장 이렇게 있었죠. 근데 한 명만 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확인을 하면 지금 나는 농구장에 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얘가 지금 만약에 참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영훈이는 지금 농구장에 갔고요. 그러면 얘는 거짓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인수도 농구장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근데 우리는 문장에서 뭐 했어? 얘가 지금 각각 서로 다른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문장은 지금 영훈이를 참으로 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지워서 표현을 하실 거고 그럼 이번에는 영훈이가 거짓을 말을 했어. 그럼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그럼 영훈이는 농구장에 일단 가지 않았다는 거 말죠. 그럼 인수가 참을 말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인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그럼 인수도 농구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 말에서는 민지가 농구장에 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거짓을 말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민지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라는 건 극장에 가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결국은 두 군데나 가는 거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장에서의 최종적인 내용은 당연히 지금 거짓, 참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영훈이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가 거짓이니까 인수는 농구장에 갔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지가 참이랬으니까 민지는 극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 민지가 극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민지는 농구장도 못 가야 되겠죠. 여기 때문에 그럼 민지는 독서실을 갔어야 되고 그럼 영훈이는 극장을 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말을 했으니까 독서실에 간 사람은 민지, 그리고 농구장에 간 사람은 인수, 그리고 극장에 간 사람은 영훈이 이렇게 지금 쓰여지기 때문에 인수, 민지, 인이랑 민이랑 비슷해 보이네. 그럼 민지, 인수, 영훈이니까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 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명제에 부정이 참이 된댔으니까 우리는 부정을 먼저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부정은 처음 어떤 실수를 우리가 부정을 하라 라는 거니까 뭐 어떤 실수는 부정을 하면 모든 실수라고 갖다 쓸 거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때 여기 있는 이 식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 근데 걔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부정이 우리가 지금 뭐가 되게 만들어주냐면 참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 되어라. 그럼 판별식 쓰자는 소리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짝수차 판별식을 갖다 쓰면 되고 그러면 99, 81에 마이너스 K 그럼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81보다 K가 크거나 같고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당연히 81인 2번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지금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이때 여기서 보면 우리 이 문장 보겠죠. 두 명제 P이면 Q이다가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어야 된대요. 그럼 얘가 지금 참이었었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여기에 있는 보기들이 다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상황도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 상황에서는 지금 P가 Q한테 포함이 되었어야 되고 그런데 2번에서의 상황은 Q가 R이다 참이가 안 되려면 이때 얘가 포함이 되었어야 돼. 그럼 이걸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기 편하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R이 가장 크고 그 다음 Q, 그 다음 P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첫 번째 기억, P라는 집합이 R한테 포함이 됐냐? 예, 지금 P라는 이 집합은 R한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P 합집합 Q라는 지금 집합이래요. 그럼 P 합집합 Q는 결국은 이때 P와 Q를 같이 합한 거니까 결국은 Q를 말해주는 상황이 될 거고, 근데 그 Q가 R 여집합, 그럼 R 여집합은 전체 집합을 표현한 여기 공간을 말하기 때문에 얘랑은 포함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디귿을 볼까요? 근데 우리가 집합을 배운 개념에서는 여집합이 같이 돼 있으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지금 P 합집합 R에 거기에 여집합이라고 쓰면 될 거고요. 거기에 Q 여집합에 포함이 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질문을 보면요. 그럼 P랑 R이랑 합집합을 하래요. 그럼 P와 R의 합집합은 P가 R에 포함이 됐으니까 결국 여기는 R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R 여집합이 Q 여집합에 포함이 되냐라고 합니다. 그럼 R 여집합은 지금 색칠을 한다면 이 공간을 지금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Q의 여집합이라는 공간은요, 지금 Q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그럼 이 파란색이 지금 나는 노란색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을 골라주면 되니까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장입니다. 양의 실수 A와 B에 대해서 지금 집합 A와 B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대. 근데 A가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X인데 그 조건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부등식의 해가 지금 A의 집합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표현을 수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거의 해가 지금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A라는 집합을 의미한다. 그러면 B라는 집합은요, 절대값 X-1이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니, 그럼 B도 부등식의 해를 푸니까 일단 X-1이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이때 X라는 값은 1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항상 결국적으로 이걸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즉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제 A라는 자체는 마이너스 A와 A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지금 색칠한 동그라미로서 이게 A가 될 것인데, 이때 수직선의 이해를 생각하다 보면 얘는 원점 0에서부터 A만큼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B는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X-1이 B보다 크거나 같다, 즉 1이라는 걸 기점으로 B만큼 좌우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1이라는 걸 기점으로 좌우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뭐 한대?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건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교집합이 없으려면 결국은 지금 1이 여기 있고 1-B와 1 플러스 B가 이렇게 성립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수직선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의 접근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성립하려면 비교하는 건 A와 1-B를 비교를 해주면 되면 1-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크다라고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관계식으로선 A 플러스 B가 최종 1보다 작다, 이 답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 답을 찾아주면 우린 답은 지금 4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의미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그럼 둘 다 0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시험에서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일일이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는 좀 외워서, 기본적인 것들은 외워서 답을 맞추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이니 하나씩 확인을 하면 얘가 성립하는지 비교하라는 건 지금 이 좌변에 있는 거와 우변에 있는 거의 크기 비교를 하라는 거고요. 근데 루트가 있는 저 상태에서 크기 비교는 우리가 빼서 크기를 못하니 제곱을 해서 크기 비교를 할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지금 써질 거고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여기에서 빼주는 식으로 갖다 쓰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제곱을 해주니 a 마이너스 2 루트 a b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밖에 제곱이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a 플러스 b라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준 결과물은 지금 마이너스 2 루트 a b가 될 것이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루트 AB는 원래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A와 B는 0이어도 상관이 없죠. 의미 아닌 이랬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같다 표시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물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우변이 크거나 같다라는 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요. 지금 얘도 루트에 있는 크기 비교를 하재요.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b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곱한 거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제곱한 거를 빼서 또 크기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계산을 a 플러스 b에 거기에 마이너스 a 거기에 플러스 2 루트 a b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b인데 이것도 계산한 결과물을 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구나. 그럼 방금 위에 쪽과 결과물이 같은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또 우변이 크거나 같다니까 얘 또한 맞는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디귿은 여기 공간에다 써볼까요? 지금 저기도 크기 비교를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a 플러스 b 그리고 제곱 이렇게 갖다 써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계산은 a 플러스 2 루트 a b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b 마이너스 여기는 2a 플러스 2b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2 루트 AB 거기에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식을 내가 마이너스로 먼저 묶어보면 A 마이너스 2 루트 AB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B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학생들이 볼 게 이 A라는 건 루트 A의 전체 제곱 이 B도 루트 B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건 완전 제곱식으로 여기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럼 우리는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인데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또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0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럼 얘도 우변이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기억, 니은, 디귿을 다 골라준 답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양수 조건 하에서 지금 어떤 식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질문은 우리가 이번 시험에 산술기하 평균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다 보니 이때 A분해로 묶여져 있긴 하지만 얘를 먼저 따로따로 갖다 쓰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A분의 B 거기에 플러스 A분의 C 플러스 B분의 C 거기에 플러스 B분의 A 거기에 플러스 C분의 A 거기에 플러스 C분의 B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실 거고 이때는 더하기이긴 하지만 나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위해선 합의 최소는 곱이 일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곱이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쌍을 지어주다 보니 A분의 B와 그리고 지금 나는 B분의 A를 한 쌍으로 먼저 묶어줄 거야.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얘를 따로 볼 거고 그럼 두 번째 A분의 C는 곱이 일정하게 만들면 얘랑 묶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 A분의 C에 거기에 플러스 C분의 A를 얘를 또 한 묶음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B분의 C와 거기에 플러스 C분의 B여 이렇게 묶어줄 건데 이때 얘의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는 2 루트 원래 둘이 곱한 거니까 2라고 쓸 수 있고 여기도 지금 2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쪽도 2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 값은 결국 6이겠지. 그러면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결국은 6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3개의 실수를 원수로 갖는 집합 X에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gx가 지금 서로 같을 때 그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서 x라는 집합의 원소는 분명히 3개라고 지칭을 해줬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두 함수가 같을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수가 같을 조건은 같은 어떤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물이 지금 같아야 된다는 게 일단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얘 방정식을 먼저 풀어주려고 생각할 거야. 그럼 a세제곱 마이너스 3a가 지금 2a제곱과 같아요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는 해들 중에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a세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에 마이너스 3a가 0이고요. 인수분해를 하다 보니까 a에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 그러면 얘 말을 만족하는 거는 0 그리고 또는 지금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딱 3개의 해를 우리가 정의역으로 갖는다면 두 함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때 얘가 0 그리고 3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최종적인 건 이 원소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합은 2 이렇게 나오시겠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지금 함수식을 이렇게 주었을 때 f3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했어. 그럼 이 식을 fx는 이라고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것보단 우리가 함수에 대한 이해 상황에서 보면 지금 최종 f3을 구하라고 했었고, 그럼 f3을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2x-1이 3이 되었었을 때의 x값을 찾아주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2x-1이 지금 3이 된대. 그럼 이때 x값은 결국은 2면 되겠죠. 그러면 x 대신 2가 들어가서 변했으니 여기 있는 똑같은 이 x에 2를 대입한 값으로서 답을 쓰라는 소리겠구나. 그러면 2 더하기 2가 돼야 되니 우리는 지금 4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의 함수값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f0의 값이 지금 1이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5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함수식을 정확하게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입을 해서 표현하면, 처음에 알려준 값이 0인 값을 알려줬으니까 x 대신 0을 먼저 집어넣을까요?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지금 f1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우변은 f0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쓰여지겠죠. 근데 f0의 값이 지금 현재 1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었으니 여기는 1을 대입하면 얘는 1 더하기 1로서 2. 그래서 f1이 2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난 다시 저 f1 갖고 힌트를 얻어서 x 대신 1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할 거야. 그럼 좌변은 여기에 1 집어넣으니까 2가 될 거고, 그럼 f2는 지금 f1의 제곱에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써주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f1이라는 값 대신 2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한 값은 지금 5가 되겠구나. 그래서 f2가 5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x 대신 2를 한 번 더 대입을 해보니 얘는 f, 여기는 2를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1인 우리가 원하는 f5의 값이 바로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f2에 지금 제곱에 플러스 1을 하세요. 마지막 이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f2의 값이 지금 현재 5라고 했으니까 5의 제곱에다가 1을 더해준 26이요. 이렇게 지금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그 답은 우리는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집합 x가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오른쪽 그림 얘랑 똑같이 정리를 해줬대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합성을 몇 번 했냐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f 97에 1, 98에 2, 그리고 99에 3, 100에 4 얘네의 값들 구하라는 건 결국은 반복성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응 관계로 되어 있는 그림은요, 학교 시험에서도 그냥 늘려서 나는 지금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몇 번째가 항등함수가 되는지를 그냥 확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1은 2로 갔고 2는 지금 3으로 갔고 3은 지금 현재 1로 갔고 4는 4로 갔잖아요. 근데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의 확인은 내가 1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로 끝나는 상황을 볼 건데 아직 3에서 끝났잖아. 그러면 한 번 더 늘어나시면 되겠지. 그래서 F1, 2, 3,
4를 확인을 해보니 그러면 또 1이 2, 2가 3, 3이 1, 그리고 4가 4로 가는 그림을 확인하면 최종 3은 1로 갔구나. 그럼 1이었을 때 1로 끝나는 상황. 하나 더 확인을 해봤을 때 2였었을 때 최종 2로 끝나는 상황. 그러면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3번을 합성한 함수가 지금 나는 항등함수 i가 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3개마다 반복을 한다라고 개념을 잡고 들어가니 그러면 f97에 1이라는 값은 나는 지금 97을 3으로 나눠준 값으로서 생각을 해주니 그럼 3으로 나눠주면 3, 3, 9 그리고 여기는 2번 들어가서 1. 그럼 얘는 한 번 남았으니까 제일 첫 번째 있던 그냥 F1의 1값과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F98에 구하라는 2는 얘는 나머지가 2가 남을 거니까 F2에 2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F99에 지금 3은 이 99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냥 I 3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F100에 4는요. 그러면 이때 얘는 다시 F1에 4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것만 해석하는 F1 것들만 먼저 확인하면 원래 1이었을 때 2로 갔고 4였었을 때 지금 4로 갔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F2 얘는요 2번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면 2를 2번 해석했었을 때는 보면 최종 1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F2는 1로 이렇게 가겠구나. 세 번째는요 항등함수니까 그냥 자기 자신 3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 질문은 2에서 빼고 그리고 3을 더하고 4를 빼서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해 줬으니까 얘 답은 0이라고 체크하시는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졌는데 이 f 인버스 마이너스 3의 값을 g에다 집어넣는 합성함수 값을 구하래. 근데 이때는 값을 구하랬으니까 합성도 실제로 하기 싫고 안에 있는 f 인버스 마이너스 3을 구하고 싶은데 이 값 모르니까 그냥 k 이렇게 써놓겠죠. 그럼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fk가 마이너스 3이다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k는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니 2k 마이너스 1이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요. 그럼 2k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요. 그럼 k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지금 구한 값인 k 값이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니까 최종 원하는 값은요 우리는 지금 g 마이너스 1 값을 구하세요 라는 소리랑 똑같구나. 그럼 마이너스 1 제곱해봤자 1이니까 1 더하기 1로서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거의 역함수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지금 원래 있던 fx와 그리고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가 교점 좌표, 역함수와 본함수와의 교점은 역함수를 일일이 구하기 싫기 때문에 원래 본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y는 fx와 그리고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려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고 그리고 는 x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가 0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x값은 0 또는 지금 5가 될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정의역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2보다 큰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는 지금 5,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당연히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 좌표는 5,5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최종 a 값과 b 값을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0.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3번 문제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된 fx와 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이 fx의 지금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그러면 g서클 g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질문을 해줬어. 근데 우리는 y는 x라는 함수와의 관계를 주어진 거는 일단 y는 x랑 만나는 눈금이 비어진 데를 먼저 채워주고서는 시작을 할 거야. 6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K 값은 실제로는 8이었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러면 최종 G, 서클 G의 8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나는 지금 G8의 값을 먼저 구하려고 생각할 거야. 근데 G는 F 인버스였으니까 F 인버스 8을 우리는 지금 A라고 둔다면 또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A가 8이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y 값이 8이니까 y 좌표가 8인 거랑 fx랑 만나는 값으로서 지금 a는 6입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G6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G6 마지막 똑같이 F 인버스 6을 난 뭔지 모르니 B라고 놓는다면 FB가 지금 6이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B 값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6이다. 그럼 Y 좌표가 6인 거를 따라가면 이때 얘는 4에 도달을 하는구나. 그래서 B의 값이 4예요. 그래서 이 함수 값은 4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는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분수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형태들을 다 일반형이다 라고 표현하고, 일반형에서는 분수함수는 역함수를 공식처럼 외우자라고 했어. 근데 그 공식을 까먹은 사람들 때문에 한 번 정도 보여주면, fx가 ax 플러스 b 분의 거기에 cx 플러스 b라고 쓰여져 있었을 때 우리는 이때 역함수, 지금 f 인버스 x를 쓰는 방법은 분모에 있는 x의 개수와 그리고 분자에 있는 상수항은 일단 그대로 갖다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분모에 있는 상수항과 분자에 있는 x의 개수를 부호를 바꿔서 갖다 집어넣어라. 이게 우리가 공식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 지금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플러스 0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럼 f 인버스 x라는 거는 표현을 했을 때 얘랑 그리고 0이랑은 그대로 두면 되는 거니까 0 이렇게 그대로 두실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둘이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그대로 지금 x라고 쓰여지고 마이너스 1 쓰여지기 때문에 이 둘은 아예 함수가 똑같죠. 그러면 기억은 맞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니은도 똑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이때 지금 G 인버스 x는요, 분모 얘네는 그대로 둬라. 그럼 2x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분모에 있는 얘랑 부호를 바꿔서 써라. 그럼 이번에도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니은도 맞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h 인버스 x 확인, 빠른 사람들은 벌써 끝났겠지. 얘 그대로 두세요. x-2. 그런데 이때 얘네들을 부호를 바꿔서 쓰면 여기는 x-3이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이 둘은 지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일치하지 않겠네요. 그럼 기억과 니은이니까 답은 우리는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학교 내신 준비할 때 이 문제 좀 유형 많이 보니까 한번 다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림과 같이 함수 얘의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지금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B라고 하고, 그때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보면 P점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Y축의 수선의 발, 그래서 이 PA의 길이와 우리는 PB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럼 이 좌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P점의 좌표를 모르니 미수 A, A분의 4 더하기 1이요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럼 당연히 이 PA의 길이는 우리는 지금 Y좌표와 동일하니 A분의 4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지금 PB의 길이는 당연히 여기 상태에서 얘의 X좌표와 동일하니까 플러스 A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거의 지금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 그 앞에 쪽에서 조건 보니까 X좌표가 0보다 크대.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즉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소를 구하라. 아까 봤던 산술기하 평균이 또 생각이 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a 플러스 a분의 4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a 플러스 a분의 4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루트 둘이 곱해준 4라고 쓰여질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플러스 1은 그대로 갖다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한 값은 최종 5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값은 지금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5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그 답은 지금 우리는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라고 찾았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시험 시간에도 무리함수 정도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주어졌을 땐 무리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한 걸 보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땐 첫 번째 시작점을 잡아줬고, 시작점은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2분의 1, 거기에 y값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1, 우리는 대충 1이 한 이 정도에 있어요 라고 잡아주면,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는 건 x 앞에 있는 부호,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갖다 그릴 거고, 루트 앞에가 음수이니까 아래로 갖다 그리면 되겠구나. 그럼 나는 이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 그래프로 이렇게 갖다 그려져라. 여기까지만 보고서도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고요. 이 정도 그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서 보니까 치역을 물어봤어요. 그럼 치역은 지금 우리는 1보다 다 아래쪽에 그려지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식을 써보면 되겠죠. y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지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지었댔으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1이 대입돼서 지금 2 이렇게 쓰여질 거고, y축으로 1만큼 평행됐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식을 정리한 식은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이라고 쓰여지니까 저 식과 여기 원래 있던 식은 다른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또 틀린 내용이 될 겁니다. 디귿 2사분면과 3사분면은 지나지 않느냐? 예, 1사분면과 4사분면만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2, 3, 4분면은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디귿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지금 우리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이 정의역에서 정의된 함수, 이 무리함수의 최대값을 주어졌을 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보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것보단 대충 모양만 좀 따져볼 건데,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위로 가는 형태.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시작점이 있었을 때 왼쪽 그리고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이 정도로 점선으로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정의역에 의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과 그리고 2, 여기에서 끊어주는 이때의 그래프가 이만큼만 남았구나. 근데 알려준 값이 최대값이 먼저 2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니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x 대신 먼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여기서 모르는 이 a 값을 구할 생각을 해보시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루트 a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값이 2다 라고 쓰여지는 걸로 a 값을 계산. 루트 a 플러스 3이 지금 3이 되는 거고, 그럼 a 플러스 3은 지금 9가 되었고요. 그럼 이때 a 값은 6이요. 이렇게 먼저 결정이 되었구나.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구하라는 건 최소값,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최종 f, 즉 2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루트 a 값은 6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6, 거기에 빼기 2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4는 2, 거기에 빼기 1.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되면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8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있고 또다시 역함수를 gx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함수와 그리고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라. 그럼 아까 우리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에 대칭된다는 것까지 알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얘가 지금 x랑 만나는 교점을 구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루트 x 플러스 1이 이 1을 넘겨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고 제곱을 해야지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x 플러스 1은 우변도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었고 1 사라지면 좌변은 0,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3x요. 그럼 이때 x값이 될 수 있는 건 0 또는 3인데 이때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제 그래프를 갖다 그렸을 때 이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1,1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1,1에서 x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오른쪽, 그리고 얘는 위로.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이 그래프 갖고 y는 xy 교점을 찾아주면 지금 0인데에서 만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 교점은 지금 3컴마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좌표는 3, 그리고 3. 그럼 이게 P점인데 최종 뭘 구하래? OP의 길이를 구하래. OP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면 3. 그럼 1대1대 루트 2니까 3루트 2가 OP의 길이가 되겠구나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지금 함수 fx가 무리함수 그리고 또 역함수 f 인버스 x. 근데 이번에도 그 그래프의 교점 이렇게 또 역함수와 본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봤어. 근데 여기 상태에서 이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상황을 좀 보면 무리함수는 있지만 역함수와의 교점은 그래프로 봤었을 때 어차피 y는 x와 만나야 돼. 근데 이 무리함수가 교점이 벌써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를 교점을 2개처럼 이렇게 갖다 그리면 이 두 교점이 그냥 존재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럼 여기서 알려준 힌트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했으니까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2루트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좌표 평면에 의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이 y는 x라는 자체에서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걸로 생각하면 이 각도가 45도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두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2가 된다라는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야? 나는 지금 이때 두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2다라는 걸 이제부터 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교점을 이제 구하려면 루트 2x-a 플러스 2가 또 x랑 같아요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려고 생각하셔야 되니 루트 2x-a가 x-2랑 같고요. 또 제곱을 해주니 2x 플러스 마이너스 a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같아요. 한쪽으로 다 넘겨주니 x제곱 마이너스 6x 거기에 지금 플러스 4 플러스 a는 0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으니 얘의 근을 나는 지금 알파와 베타라고 지정을 해준다면 다시 이때 얘가 알파고 얘가 지금 베타래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고1 1학기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배웠던 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6이고요. 그리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4 플러스 a고.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 하나 더 찾아냈던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의 값이 2다. 그럼 원래는 곱셈공식 변형도 쓰지만 이번 상황에선 얘네 둘의 값을 알면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알파 베타 값을 구하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을 지금 합해주니 2베타만 남을 거고 걔가 지금 8입니다. 그래서 베타가 4요. 그럼 베타가 4라면 알파 값은 2요. 그럼 다시 마지막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해줄 거니 둘이 곱해준 8이 4 더하기 a랑 같대요. 그러면 a 값은 최종 4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지금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세 조건 PQR에서 P 부등식, Q 진리집합이 또 부등식, R 진리집합이 또 부등식으로 일단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고 여기 조건부터 우리는 확인을 해볼까요?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 충분 조건은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은 이렇게 주면 되고 얘는 만족하지 않아. 이걸 집합상으로 표현하면 P가 지금 Q한테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 두 번째 상황은요. R은 Q에 기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이때 R은 지금 우리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 필요 조건이 화살표를 받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는 건 거짓. 그러면 이때 받는 건 참. 그러면 얘도 집합상으로 표현하면 Q가 주는 거니까 Q가 R한테 포함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때 얘는 최종적으로 P가 Q와 R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래. 근데 그 그림이 부등식이니까 다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P는 흰색으로 표현을 하면 P는 0 그리고 7. 근데 0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T가 되어 있는데 이때 이 P를 Q가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Q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지금 이 부분을 포함하려면 A가 7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이때 R에 대한 상황은 지금 R이 B보다 크거나 같은데 R이 지금 또 Q까지 다 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 B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있어야지 다 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니 B와 마이너스 1과의 크기 비교해서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클 거고 둘 다 같다 표시가 성립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되겠죠. 두 번째, A에 대해서 여기도 수직 표현을 하다 보니 7과 A에서 A가 오른쪽에 있으니 크고 이번에도 둘 다 색칠이 되어 있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B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최종 구하라는 거는 뭐였어? A-B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A-B의 지금 우리는 최소를 구하라는데 그럼 얘가 가장 작으려면 A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때 B의 값은 가장 큰 값을 빼줘야지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A의 최소값은 7이고요. 빼기 B에서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값으로서 얘는 8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21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x의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문제는 1대1 조건과 그리고 대응 조건을 따로따로 건드리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1대1 조건은 항상 어떻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라 라는 게 지금 첫 번째란 말이야.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는데 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데도 있고 안 씌워져 있는 데도 있으니 이거를 우리는 범위에 따라서 나누는 조건식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 조건식 함수를 쓰는 방법은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최종 fx를 나누는 기준은 x가 1보다 작았을 때와 그리고 1보다 컸었을 때 상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눠주니까 x가 1보다 작았을 땐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a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a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 이렇게 갖다 먼저 첫 번째 써라. 두 번째는요, x가 1보다 컸었을 때니까 양수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ax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요 이렇게 쓰여지면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먼저 갖다 쓰세요. 여기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조건식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조건 1에 따라서 나눠주었으니 x는 1을 기점으로 생각을 할 건데 이때 얘도 1차 함수 직선이죠. 그럼 이때 얘는 왼쪽에서 증가를 했다면 오른쪽에서도 증가를 하면 되고 왼쪽에서 만약에 감소를 했다면 오른쪽에서도 감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즉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1대1의 조건을 내가 지금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식 첫 번째는 기울기 a-1과 a 플러스 1 얘네들의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둘의 곱이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부등식을 우리가 그래프를 원래 수직 그려서 표현하다 보니까 1과 1인데 0보다 큰 데를 찾으랬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대응 조건을 생각을 하실 건데 이때 대응은 원래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얘가 조건식 함수에서 1에서 끝나잖아. 그럼 얘도 1, 뭘 지나가고 얘도 1, 뭘 지나가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1을 절대값 벗겨봤자 얘한테 0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2로서 동일하죠. 그러면 이때 얘는 1, a 플러스 2라는 점에서 똑같이 만나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 조건은 이 문제에서는 그다지 무의미하다라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종 답은 그러면 이 1번 조건만 만족을 해주는 걸 다들 찾아주면 되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지금 커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22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지금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hx가 지금 f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f식은 아는데 거기에 hx를 집어넣으면 되니 1번 문제의 풀이는 f 안에 마이너스 2 그리고 x 대신 hx를 대입해서 그냥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 그럼 는 gx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해줘서 hx를 꾸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hx가 2x 마이너스 4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눠준 hx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1번 답이 되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2번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 h 안에 f가 들어가야 되는데 h가 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이 2번 문제의 풀이는요. 그냥 h 안에 일단 f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대입이 되었구나. 그럼 는 gx를 했으니까 2x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일단 쓸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나는 hx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 이때 이 상황에서는 이 안에 있는 식을 지금 그냥 t라는 걸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얘는 t요 이렇게 갖다 썼었을 때 그러면 이때 x가 뭐라고 정리가 되었는지 그러면 여기는 2x가 1 마이너스 t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x는 우리는 2분의 1 마이너스 t를 대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은 ht는 이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우변에 있는 여기 있는 x 대신에 지금 얘를 대입해줘서 정리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t에 거기에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 그럼 이 약분 1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3이니까 ht라는 식은 마이너스 t 거기에 마이너스 2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그냥 이 t 대신 x라는 걸로 대입을 했다라고 쓰면 hx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요. 그럼 이게 2번 답이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3번 문제입니다. fx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이 g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다시 y는 fx 그래프와 겹쳐진다.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아까 문제에서 봤다시피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라 라는 게 먼저야. 그래서 나는 지금 gx를 구할 거고 아까 공식 정리해줬던 걸 한 번 더 생각하면 x와 마이너스 1 얘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와 얘는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는 2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gx인데 얘를
평행 이동을 해서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지금 다시 원래 있었던 fx, 즉 x-2에 지금 3x-1과 겹쳐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얘를 표준형 만들어서 비교하기 싫고 이거를 x 빼기 a 집어넣기 싫으니 우리는 이때는 점근선의 교점이 이동했다라는 걸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 점근선의 교점부터 생각하면 분모가 0이 되는 지금 3, 그리고 얘는 지금 x의 개수인 2. 그럼 이 점이 점근선의 교점인데 그 점의 좌표가 여기서는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지금 2, 지금 여기서 3으로 변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x값 3이 지금 2로 변했으니 x축으로 움직인 값은 결국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졌구나. 그리고 2라는 값이 최종 3으로 값으로 변했으니 이때 y축으로 움직여준 값은 1만큼 움직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은 1이고 그럼 열고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 답은 0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2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곡선 무리함수와 그리고 직선이 만나기 위한 지금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곡선이죠. 직선이죠.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그릴 수 있는 건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모르는 변수가 없으니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가 있겠구나. 그럼 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시작점을 보니까 1,2가 되고 x 앞에 부호 플러스니까 오른쪽 그리고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위로 갖다 그리게 먼저 표현을 하라는 거구나. 그럼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먼저 표현을 해주니 1,2 대충 이 정도에 찍혀지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일단 갖다 그려줘라. 얘 그래프를 그렸는데 두 번째 지금 ax-2a 플러스 1 얘 직선에 대해서 봤을 때 기울기가 지금 미지수 a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변하면 우리는 정점이라는 걸 찾아줘야 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점부터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점을 찾는 방법은 이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기 때문에요. y는 좌우변을 a에 대해서 묶어주니 x-2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항등식 a에 대한 항등식 개념을 생각하면 좌변에 a양 없으니까 우변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값이 2 그리고 y값은 그러면 1이 되겠구나. 그럼 얘는 지금 정점이 몇이다? 2,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이라는 이 정점이라는 자체의 의미는 얘를 무조건 지나가면서 그때 이 직선이 그려졌을 때 얘랑 만나는 걸 찾으래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보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만나는 거구나. 그럼 첫 번째 a 값은 일단 양수여도 돼요. 이렇게 지금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기울기가 0이었다면 교점 없죠? 그럼 기울기가 음수였을 때도 교점이 없는데 다시 기울기가 1,2를 지나가는 이 순간에 교점이 있을 것이고 얘보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더 급해진다면 또 기울기가 존재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1,2를 지나가는 순간의 기울기를 표현하다 보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경사가 급해져야 되면 음수에서는 값이 작아져야 된다라는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었을 때 여기서 얘가 만나기 위한 범위구나.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a가 0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답이 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파스칼 2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